평소 상담계의 김구라라고 불린다는데. 아무래도 이제 뭐 상담하다 보면 이제 직선적인 얘기를 좀 해야죠. 그러니까 돌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. 상담계 김구라라니요.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.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. 아니 김구라 모르겠어요. 씨가 아니 훌륭해서 훌륭해서. 그러나 제가 뭐 요새 MBTI 많이 유행하는데 네. 저는 그 중에서도 살짝 이제 T 쪽에 가깝죠. 네. 그러니까는 조금 더 이제 차가운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이혼숙녀 캠프 보시고 저를 자꾸 호랑이 상담가라고 저 고양입니다. 왜요? 지금 알았네요. 네. 왜 고양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? 아니 저는 사실은 그게 제가 그렇게 막 강력한 사람도 아니고요.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공감만이 답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 이제 직면을 공감하다 필요하시는 날세요.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진짜 엄청 딱 짚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. 매콤하게. 상담할 때도 호랑이 같으시죠? 근데 약간 고양이 같다고 삭 정도. 시라소니 시라소니. 근데 그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혼숙녀 같은 경우는 근데 다 혼내는 사람들만 있네요. 무슨 말씀이세요? 서장훈 혼내, 우리 저 선생님 혼내. 예. 아니죠. 혼을 함께 하는 자예요. 네, 이거 혼낸다기보다. 근데 이제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 그 이혼율이 좀 줄은 거 아시죠? 아, 그래요? 이스캠이 시작되고 이혼율이 좀 줄은 게 이제 그래도 우리 집이 저 집보다 낫다. 방송 기점으로 줄었나요? 방송 기점으로 본인들 얘기고. 방송 기점 본인들 얘기고. 정확하게 얘기해줘. 그래도 어쨌든 한몫했다. 그게 기준이에요. 그게 기준이에요? 이제 뭐 저희 기준입니다. 실제로 저희 그 기준이고. 얘기를 저희 아내도 하고요. 네. 그래도 내가 괜찮은 남편이랑 살고 있구나. 그러면.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. 반면교사처럼. 다른 부부들도 그런 얘기 많이 아니, 하는데. 그게 아니라 저 이혼율이 줄었다는 거는 요즘 있잖아요.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헤어지는 분들이 많아서 이혼율이 줄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. 그냥 네. 줄였다면 줄였다. 나도 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이효선 씨가 이혼숙녀 캠프에서 인간 회초리로 활동 중이라고요. 네, 인간 회초리로. 정신 좀 바짝 들게 또 해야죠. 그런 분들 또. 제가 했던 말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게 유튜브에 있는데 이게 100만 조회수가 넘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래도 좀 약간 등을 긁어주는 것 같은 긁어줘서 좀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게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. 이제 이전에 여러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.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가불부부라고 있었어요. 남편이 아내를 마치 선생님이 학생 가르치듯이 모든 걸 다 시키면서 본인은 사실은 거의 일을 많이 하지 않고 고가의 외제차를 사고 이제 아내는 사실은 뭐 계속 이제 노래방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갔다 와서는 삼시세끼를 다 다른 반찬으로 차려야 되는 이런 또 가족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거예요. 그래서 이 선생님이 주신 솔루션에 대해서 나는 잘할 것 같은데 내 아내가 잘 못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된다 하길래 제가 했던 얘기가 너나 잘하세요.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하나 이제 남편이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모든 생계를 다 책임지는데 이 남편이 24시간 소파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먹고 토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. 그 심각한 알코올 중독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결국은 계속 술만 마시다가 나중에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분이 누워서 자기 스스로 뭐 술을 끊어야죠. 너무 멀쩡히 잘 하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냐. 그렇게 누워서 토하는 사람은 누워서 똥도 싼다.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상담 현장에서는 실제 누워서 토하는 사람들 누워서 똥 싸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근데 이게 틀린 말은 또 아니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조금 시원하게 생각하셨고 또 한 경우는 이제 쇼핑 호스트를 꿈꾸는 분이셨는데 벌이는 없는데 씀씀이가 많고 이렇게 꾸밈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. 그래서 그분이 앉아서 이렇게 우는데 또 감성은 굉장히 풍부한 분이세요. 그래가지고 눈물이 콱 맺혔는데 이게 화장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 대본을 붙잡고 이렇게 종이를 붙잡고 그래서 저 눈물이 많아서 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붙이는 거예요. 제가 화장 지워지는 게 인생 지워지는 것보다 낫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. 네, 뭐 맞는 말이네요. 네. 근데 이렇게 원래 그 프로그램에서는 뒤에 이제 댓글을 못 달게 돼 있는데 따로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창구를 열어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게 해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. 실제 거기에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. 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지옥에 살다가
저기 가면 빛이 있겠구나. 그 빛 한 줄기 보고 용기 내서 그 자리에 오신 나왔는데. 분이에요. 실제 우리 부부 나아지겠다고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? 전 정말 용감하고 정말 전 존경합니다. 그러니 그분들에 대해서 물론 답답한 심정은 알겠지만 오히려 좀 많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. 또 그 아픔 앞에 너무 그렇게 아픔 위에 더 손 얹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정말 그 망부석 같은 분들이 계세요. 정말 꼼짝도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10중 8구는 내 문제 내가 잘한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마치 그 잉카 제국의 면도칼 하나 안 들어가는 벽돌 같은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. 얼마나 이런 표현을 쓰겠어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고집 센 사람들 좋아해요. 왜냐하면 사람은 고집만큼 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고집이 센 분들은 방향 설정만 잘하면 그때부터는 이 좋은 방향으로 또 다른 고집이 생겨요. 그래서 저는 대신에 이제 이런 경우는 꼭 이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. 꼭 있어요. 저는 한 크게 3가지 정도는 꼭 이혼을 하시는 게 어떻겠는지를 권해드릴 때가 있어요. 네, 가장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폭력이 있을 때요. 아니 그건 안 돼. 이거는 폭력이라는 건 반드시 가속도가 그건 안 돼. 붙어요. 맞아. 그래서 또 사람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시작되잖아요. 맞아요. 살짝 딱 간을 봐요. 근데 별로 반응이 없어? 또 심지어 나를 쉽게 용서해? 이런 용서 우리가 값싼 용서라고 부르는 거예요. 너무 쉽게 용서를 시작하면 너무 쉽게 다음번 순서가 오는 맞아, 거거든요. 맞아. 두 번째는 아주 습관적인 외도가 있어요. 아, 그냥 습관적인 외도. 그거는 또. 그냥 습관적으로 외도하는 분들은 이건 관계 중독입니다. 관계 중독이라서 이거는 치유의 대상이에요. 치료의 대상이라 그래도 혹시라도 이 사람이 도덕적 실수를 했다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하고 살고 싶으면 이때도 너무 빨리 용서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상호 같이 상담 받으셔야 돼요. 왜냐하면 그렇게 외도를 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이도 아팠기 때문에 또 이 관계가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상담 받으시고 마지막 3번째가 중독이에요. 중독은 너무 어려워요. 이를테면 우리가 도박, 도박. 알코올, 뭐 마약, 뭐 이런 것들 속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나오기가 어려워요. 그런 사람들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? 안쪽의 인생은 마치 깨진 병처럼 완전 산산조각이 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종류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건 뭐 지옥이죠. 선생님한테 남자 소개 받고 싶어요. 그러면 괜찮은 사람만 올게요. 아유, 그거는 힘들어. 소개는 받을 수 있는데요.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주례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주례를 한 커플은 이혼한 커플이 한 커플도 없어요. 그러니까. 왜냐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첫째 결혼 예비 학교를 4주나 5주짜리 무조건 수료를 둘 다 해야 되고요. 네, 당연하죠. 그다음에 결혼 전에 결혼 전 상담을 각각 10회. 이 결혼을 딱 한 다음에 100일, 3개월 정도 됐을 때 한 번 와서 저를 만나야 되고 1년 지난 다음에 5회씩 상담 받아야 되고 신혼이 끝나는 4년 됐을 때 10회씩 상담 받아야 되고 이혼할 겨를이 없어요. 그거 다 유료죠? 다 유료죠. 그건 알아야 돼요, 여러분들. 도움이 될 겁니다. 주례가 대부분이네. 요새 유명세를 치르느라 길거리를 못 다닐 지경이라고요. 그 정도. 그 정도는 아니에요. 프로그램이 또 워낙 잘 되고. 근데 뭐 많이 알아보시는데 그냥 버스 탈 거 여전히 타고요. 지하철 탈 거 타고 그냥 탈 거 다 타고 다니는데 최근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진 찍자고 많이 하시고 또 짧은 시간에도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. 주면서. 주면서. 강연한 다음에 이어서 다음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이제 차를 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강연 끝나자마자부터 이렇게 팔을 잡고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제가 차를 타는데 저를 이렇게 안쪽으로 밀면서 나도 같이 가겠다고. 네, 그래서 실제 한 번은 그분하고 같이 제가 청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구미까지 간 적이 있어요. 네, 같이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. 아니, 근데. 구리까지 갈 일이 있으셨나? 나세요, 그래. 제가요? 연습해야 되겠네요. 내리세요. 연습해야 되겠어요. 근데 제가 사실 최근에 약간 놀란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제가 사실 MBC하고 인연이 좀 깊어요. 정선희 문천식 씨 함께하는 그 지금은 라디오 시대라고 하는 그 라디오를 좀 함께 하고 있거든요. 제가 그 이제 라디오를 딱 마치고 이제 그 지하 1층에 이제 주차장이 있잖아요.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차를 타려고 딱 가고 있는데 이상순 씨, 이효리 씨랑 함께 이상순 씨가 저한테 오더니 저를 딱 붙잡더니 정말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하고 제 아내가 팬입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저도 상담할 게 있다라고 하시니까.
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. 저 이상순입니다. 이상순입니다. 아,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그 이상순 씨의 오랜 팬이에요. 그 롤러코스터 일집부터 다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저도 막 제가 아닌 게 아니라 소녀 감성이 다 폭발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상순 씨가 저한테 사진 한번 찍어도 되겠냐고. 근데 제가 약간 성덕. 네, 제가 너무 저도 놀라기도 하고 이런 일을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. 네. 지금도 막 가슴이 약간 벌렁거리고 얼굴이 좀 붉어지는데. 너무 좋아요. 이효선 씨가 이제 심리 상담가신데 직업이 맞지 않다라고 느낄 때도 있죠. 아무래도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. 이제 상담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몇 번의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담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. 상담 도중에. 근데 그건 경우에 따라 이제 우울증이 깊다든지 극단적인 그 경험을 이제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새로운 압력이 들어왔을 때 요걸 이제 고비가 이제 있는데 요 고비를 또 넘기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제가 한 3번 정도가 있었어요. 그런 일이 처음에 딱 생겼을 땐 제가 거의 한 2달 정도로 거의 밥을 못 먹었어요. 제가 약간 머저리 같고 그분이 돌아가신 게 다 저 때문인 것 맞지 같고 못했을까.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 복잡하면서 계속 저도 우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첫 번째 일이 있었을 때 저도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었어요. 그럴 것 같아.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상담하는 사람들도 자기 무게가 크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문제가 이렇게 투영이 되잖아요.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좀 덜기 위해서 교육 분석이라는 걸 봤는데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네 잘못이 아니다.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럴까요?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그래야 돼. 그래야 돼. 어떻게 내가 뭐 신이야? 그렇게 되지? 최선을 다하시고. 나도 상담 받아야 돼. 그래야 돼. 근데 그런 일들이 좀 있죠. 그럼. 어떻게? 내가 다 어떻게 다 해. 하여튼 뭐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또 어려운 있고, 직업이에요. 예. 어려운 근데 뭐 직업이야. 웃긴 일도 되게 많아요. 웃긴 일도 되게 많아서 어떤 분은 내담자들은 오셔가지고 갑자기 나 운동한다고 물구나무를 막 쓰는 분들도 계시고요. 또 그다음에 브레이크 댄스 배운다고 막 앞에서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막 다리 돌려차기 하다가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. 그러니까 이 현장이 정말 요지경이에요. 요지경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다른 분들이 겪는 고통을 저도 겪는 거고요. 그러면서 다른 분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. 네, 네. 예.